자, 얘들아 1번 공통근이랑 무엇인지 문제 풀면서 공통근 나왔었지? 그치? 근데 풀 수 있었지? 응. 없었어? 숙제를 안 한 거잖아. 목숨 몇 개냐고. 여튼 의미를 봐볼까? 얘는 미지수가 한 개인 여러 개의 방정식을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공통근이면 그냥 공통된 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냥 그치?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다. 근데 보통 두 개의 다항 방정식에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너네한테 그냥 이렇게 뚝 하고 던져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두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하여 공통인 것을 찾는다. 택한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두 방정식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를 구한 후 방정식 는 0의 해를 구한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쁘게 생긴 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분명 변형을 해야 되는 것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방정식을 변형하여 얻은 방정식의 근을 구한 후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만을 택한다. 근데 여기서 이 두 방정식을 변형한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변형은 뭘 말하냐면 미정계수를 소거하거나 아니면 차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지. 이 방향으로 변형을 시켜주면 좋아. 그리고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만을 택한다는 것은 공통근의 개수 얘가 더 작거나 같아야 돼. 차수가 가장 낮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알파 그 다음에 x-베타는 0 그리고 x-알파 x-는 0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두 식을 빼봐. 얘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x-알파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x는 뭐인 걸 알 수 있어? 알파인 걸 알 수 있어. 됐어?
근데 반대로 두 식을 더하면 x-알파 2x-베타-델타는 0. 이때 x는 알파지만 하나가 더 있지. 2분의 베타 플러스 델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 풀다가 보면.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먼저 이 두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아니, 더해불어. 그러면은 m이 사라지잖아. 맞지? 그러면 두 방정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2x의 제곱, 그치? 플러스 6x는 0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러면 이때 x는 0이 중근이잖아. 아니, 공통근. 맞지? 이때 m이 뭐야 그러면? 0. 그치?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이 공통근일 수도 있잖아. 이때 m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m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4번.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네는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빼버릴까? 그럼 차수가 낮아지니까. 그럴까? 그러면 두 식을 빼면 방정식이라고 할게. 두 방정식을 빼면 3mx 마이너스 3m은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근데 이거 3m으로 묶어줄 수 있잖아. 그럼 3m으로 묶으면 얘는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의 값은 여기서 할 수 있어. m의 값이 0이 되거나 아니면 x의 값이 1이 되거나 되어야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로 m의 값이 0일 때 얘는 공통근이 두 개지. 한 개가 아니지. 그럼 얘는 땡이네. 두 번째로 x의 값이 1일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 그러면 m이 뭐야? 마일 되네. 그러면 근이 오직 한 개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정수근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갑자기 정수근이 나왔잖아. 이 말은 뭐냐면 미정계수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정수 조건에 부정 방정식을 유도해서 풉니다. 근데 이게 정수 조건 부정 방정식을 유도한다는 게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계속 써먹었던 거.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인수정리와 항등식. 근데 아마 두 번째 것이 유용하게 쓰일 거야. 자, 근데 이 두 번째 것을 보면 이게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5번에. 근데 밑에 문제부터 먼저 봐볼게.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두 근과 상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을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해놓을게. 그러면 두 양의 정수근. 정수근이 근이 정수라는 말이야. 그치?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근데 조건이 알파가 가장 커. 그 다음에 0.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까 얘들아? 근각계수니까 n 플러스 4겠지. 그리고 알파, 베타는 3-2m 이렇게 되잖아.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식을 1번식,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얘를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하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2를 곱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더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더하면 그 식이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는 얘가 뭐냐면 우리 했던 건데 너네가 어려워하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야. 근데 얘 이제 분해해줄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그렇지. 그 얘가 15가 되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2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베타 플러스 2도 똑같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얘는 뭐니? 5 곱하기 3 해서 15 나오겠네. 맞아? 맞지? 그럼 알파가 누구고? 3이고 베타는 1.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m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인 거지. 맞지? 그래서 얘의 값은 0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 그래서 살짝 간단한 식이 있거든? 근데 간단한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내야 되는 거긴 해. 둘 중에 쉬운 걸 쓰면 되긴 하는데, 봐봐. 아까 위에 거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2m이 0. 2m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근데 대신에 이 식은 무슨 식을 써먹어야 되겠어? 항등식이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아까 조건이 있었지. 뭐였지? 단 알파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는 0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추가돼. 알파 베타는 정수.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에 뭘 넣을지 먼저 생각을 해봐. x에 뭘 넣으면 좋을까? 뭐 넣어볼까? 맞아.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좋아. 왜냐면 마이너스 2를 넣잖아? 그럼 미정계수가 사라져버려. 그러겠잖아. m이 사라지지 않겠어?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쏙 넣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엔 얘를 풀어주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는 15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두 줄로 딱 간단하게 끝나지. 근데 x에 뭘 넣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은 해봐야 돼. 오케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끝난 줄 알고 기뻤지? 그럴 일이 없어. 자, 두 번째. 부정 방정식을 유도해서 풀었으면 그걸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하여 미정계수의 범위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판별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할 때는 정수근이면 실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겨. 그래서 7번. 왜냐면 두 번째 이거랑 연결된 게 7번이거든? 7번까지만 보고 쉴게. 미안. 이거 딱 하나만. 자, x에 관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일 때 정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정수 m의 값이니까 얘는 뭐겠어? 실수라는 걸 생각해야 되잖아. 맞아? 방금 했잖아? 그래서 정수근은 실수이므로 판별식 얘는 m의 제곱 마이너스 2m의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럼 m의 제곱은 2보다 어떻게 되니? 작거나 같겠지. 그럼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m이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로 m이 마일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 m이 0일 때, 세 번째로 m이 1일 때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세 가지의 범위를. 그럼 마일일 때 쏙 집어넣어보면 쟤는 x제곱 플러스 2x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때 x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2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일 때 x는 뿔마 루트 2.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네. 그치? 그럼 땡이잖아, 땡. 그래서 얘 x.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얘는 x가 이거나. 그치?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그래서 답이 두 가지겠네, 얘는.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근은 누구랑 누구? 마이랑 0 이고 m이 1일 때 두 근은 0 아니면 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아래 방법이 하나 더 있었잖아. 그걸로 한번 해볼까? 근데 도리도리는 안 돼. 한번 해봐야 돼. 해볼 건데 아까 그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써볼 거냐면 근과계수를 한번 써보려고. 오케이? 자, 보세요.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또 놓을게. 그러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야? 2m. 알파 베타는 2m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때 m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맞아? 위에 식 정리해 준 거니까. 그럼 알파 베타는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줄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뭘까? 더한 거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더한 거는? 4야 4. 왜냐면 2 0일 때도 있고 그리고 0 y일 때도 있지? 그럼 이때 m의 값은 뭐가 나오겠어? 2랑 0을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나오겠고 그치? 그다음에 0이랑 y를 집어넣었을 때는 마 1이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 편한 거 써. 근데 왠지 너네 위에 거 쓸 것 같아.